네, 오늘은 여수 시의원 선거구 중에 또 하나의 격전지로 꼽히는 미평 3일 묘도 둔덕동인 라 선거구를 찾았습니다. 그중 여성 후보는 현재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이고 이번 선거에는 재선 도전에 나선 김채경 후보와 오늘 인터뷰를 가질 건데요. 김채경 후보의 자신의 정치 철학과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선거운동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제 22년도 비례대표로 여수시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그때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활동을 해보니 그때 당시 비례대표 선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선출직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이 당선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아침 출퇴근이나 저녁 퇴근 인사하면서 아마 좀 비도 오지만 오가는 시민들과 이렇게 상대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뭐 의회 의정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밀접도가 높은 일종의 시민들한테 내가 인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3월 회계가 끝나고 4월부터 저희 이제 현직들은 이제 이 거래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서포트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직접 이제 선수로 뛰다 보니 처음엔 좀 굉장히 쑥스럽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되는 상황에 이 처음에는 큰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과 더 밀착적인 그런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엔 잘 이렇게 몰랐어요. 그냥 길거리만 인사만 받아주시던 분들이 지금은 어떤 분은 음료수도 사주고 가고 고생한다고 손도 잡아주고 가고 또 특히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이 4번 있었어요. 이걸 지금 한 50일여를 하면서 하는데 오늘이 가장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비 맞고 왜 하냐 고생하게 오늘 같은 날 나오지 말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간절하니까 비 오는 날이고 뭐 해가 바짝 난 날은 상관없이 그냥 주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다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가장 큰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이제 4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이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부분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마무리도 짓고 싶고 또 그때 약속했던 부분들을 약속을 지금 못하고 진행 상황 있는 중에서 그 약속들을 또 지키고 싶고 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가지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 민원 사항들을 또 새로운 정책들을 또 그 민원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제8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역대 시의원 구성을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 여성 후보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입성을 했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약간의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여성 정치인 꼭 남녀의 어떤 구별이 짓지 않더라도 시의회에 들어가면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꼭 좀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정체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제가 8대 때 못했던 부분이 우리 장애인 롱볼 경기장을 제가 적극 추진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해결하고 싶고 또 새로운 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로 좀 출마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이제 미평 둔덕 묘도 3일이 제 지역구인데 에라 선거구인데
둔덕동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이게 원룸 복합이지만 거의 90%가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큰 민원은 없는데 단 한 가지 민원이 뭐가 있냐면 여기가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이 없는데 지금 둔덕동 그 생태습지라고 작은 이제 소 생태습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거를 설립을 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주는 소공원으로 생태습지를 메꾸어서 소공원으로 하는 것이 지금 1차적인 목표고 지금 둔덕동에는 저류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류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저류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하천 연흥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하천길인데 아마 깨끗하게 좀 환경 개선이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민들이 현재 여수는 파크 골프장이 율촌 장도에 18홀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라인홀을 건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산에 부딪혀서 지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고 아마 올해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워낙 원거리다 보니 지금 파크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 굉장히 많이. 그러면 우리 도심 쪽에 하나가 있으면 근거리 쪽에 있으면 파크 골프를 하시는 그 클럽 분들이 매니아들이 좀 좋겠다 좀 하나를 해줘라라는 민원을 제가 받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보다 보니 우리 둔덕동 용수마을 보락 아래쪽에 저수지가 지금 설립되고 있는 쪽에 시부지하고 사유지가 좀 접목되어 있는 그 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제 파크 골프장으로 한번 건립을 해보자라고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좀 조합을 해서 한번 제가 부대 때 들어가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우리 후보님 안에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나가 이런 강점이 있다. 이것만은 내 어떤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8대 때 여성 의원들이 26명 중에 9명이었어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9대 때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봉사했던 부분들이 많이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 그리고 다 자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이제 8대 초반기 들어오면서 갖고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뭐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도 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문화 자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이끌어 나갈 미래의 선두주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더 지금 사람들의 선입견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다문화 자녀들의 이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를 시키고 또 이 아이들이 이 학교나 또 사회 구성원에서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마 초, 중, 고가 가장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폭넓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뭐 공통적인 그런 뭐 문화라든가 놀이 그리고 지금도 한국적인 언어는 여기서 잘하고 크니까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합류를 못한다는 거. 예. 그러면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의 봉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제가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지 않았나.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쪽 분야에서는 제가 뭐 현장을 많이 돌아가서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처 제가 8대 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플러스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문화 부분에서 덧붙여서 우리 그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계절 근로자는 예. 노동자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어떤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불거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다문화 하시면서 정책을 좀 위반하면서 이주 노동자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면 아무래도 그분 이렇게 영구 정착이 아니겠지만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그 여수 지역에 있는 이주 우리 노동자들도
상을 좀 버티고 있는데 좀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조금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그 벌레의 취지에 맞는 어떤 좀 하나의 어떤 좀 가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인 것이 전라남도 그 이주 노동자 네. 센터가 네. 여수에 있습니다. 예, 여수에 있어가지고 다만 복합적으로도 확대돼서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김책임 후보님은 나압을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이제 가와 싸움, 민주당과 민주당의 또 경쟁을 벌려야지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의 경쟁, 뭐 원팀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냐 그러면 그게 두 표를 찍을 수 있다는 모르겠는데 한 표를 찍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유권자한테는 한 표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좀 아픈 구석이고 되게 예민한 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구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2인 선거구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나 두 후보가 있는데 민주당의 경선 자체부터가 경선 시작 전부터가 저희들은 불꽃 튀는 경쟁을 합니다. 하고 그 과정에서 가나 순번을 받고 또 본선은 또 타당 후보들하고 또 싸움이지 않습니까? 싸움인데 저는 솔직히 이 과정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힘들었고 선출직에 어떻게 보면 선출직 그 선배님들이 뭐 제3, 3선, 4선 도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 고난들을 이게 지금 실질적인 선거 기간은 13일밖에 안 되지만 3개월, 4개월 전부터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싸움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구조가 솔직히 저는 좀 제 생각입니다.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지방의 그 뭐 도나 중앙 정치는 당연히 정당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방은 좀 그런 거 없이 무공천을 해갖고 시민들이 진짜 저 사람 열심히 했다. 그러면 현직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초임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또 이렇게 시민들과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렀었으면 하는 솔직히 그런 바람을 좀 갖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지금 정당인이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정당인데 경선 과정을 치르고 지금 좀 본선에 뛰어드는 내일부터 지금 본선 시작 아닙니까? 시작인데 이 13일간에 가의 이점 있고 나의 솔직히 이점이 많죠. 가의 이점을 제가 나 받은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넘을까 굉장히 힘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을 뭐 지든 승패를 떠나서 나로서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가보다가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정답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뭐 저를 봐오셨던 분이나 또 저를 모르셨던 분들이 제가 지금 이 의정 활동을 했던 거나 또 그동안에 지금 한 두 달여간의 시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가짐으로써 저 사람 괜찮다라고 하시면 뭐 어느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당락을 떠나서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평 요쪽에 우리 라선거구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후보님보다 더 선수가 높은 분들. 예. 근데 그 중에 송하진 의원이 현재 4선 도전을 해요. 그러시죠. 그것도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예. 아마 지역 내에 있어갖고는 무소속으로 4선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되게 참 어떤 쪽에서는 되게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그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김책임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지금 2인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 또 한 사람의 즉 무소속인 송하진 의원과의 또 다른 또 싸움을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좀 버거운 또 굉장히 좀 무게가 좀 어깨가 좀 굉장히 무겁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요 관계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당연히 지금 저희 라 선거구가 4분의 지금 후보가 경쟁을 벌립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 2분하고 무소속 하나 하고 또 한 분하고 진보당 4분이 하는데 다 결코 쉽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쉽지 않으신 분들이고 금방 우리 말씀하셨듯이 송하진 의원님은 지금 4선 도전이신데 무소속 대단하시죠. 예. 근데 그 벽을 결코 쉽게는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뭐 민주당 달고 나를 받고 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의원님들한테도 후보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어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 했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결과에 뭐 승패를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기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아무리 탄탄한 옹벽도 작은 구멍 하나에 뭐 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도 출신 후보가 없었다는 네. 20년 동안 그럼 아무래도 이제 중도 주민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후보가 나서서 치유에 되면 또 그런 마음이 어떤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둔덕동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점이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강한 좀 호소력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네.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돈독동에 거주한 지가 30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방 우리 말씀하셨듯이 다른 3명의 후보님들은 다 미평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제가 돌아본 주민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둔덕동에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 둔덕동 출신이 예? 나와야 되고 제가 표본이 둔덕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또 미평 쪽을 가면 미평동 출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또 미평동 또 주민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둔덕동 출신은 저를 뽑아주시고 저를 밀어주시고 둔덕동 또 미평은 미평동 출신의 3분 중에 한 분을 뽑아주시면 둔덕동과 미평이 서로 상호 협력해가지고 또 더불어서 3.1묘도 함께 해갖고 보면 지역 발전을 좀 시키지 않을까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주민들이 여쭈시면 합니다. 또 일부 또 둔덕동에서 주민 사회 활동을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셔요. 둔덕동 출신 하나 돼야 된다. 미평에서 2명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 예. 꼭 출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각계 다른 지역에서 한 명씩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주민의 접촉면이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또 주민 민원을 갖다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올해 지금 둔덕동에서 몇 년 정도? 둔덕동에서 30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그 둔덕동에 있는 뭐 어떤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주민과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타 후보님들도 뭐 좀 미평 쪽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후보님들보다가 더 많이 알고 또 잘 소통을 더 많이 했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비례 4년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둔덕동이다 보니 둔덕동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민원들을 좀 더 다른 여수시 비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한 셈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우리 시의원님들도 보면 이렇게 몇 개 지역이 이렇게 거쳐가지고 한 개 선거구가 이렇게 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자기가 세계동이라 그러면 그 세계동 중에 내가 A라는 동에 내가 출신이에요. 근데 세계동을 다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뭐 챙겨 봐줄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팔이 안으로 뭐 좀 이렇게 그런 같이 좀 아무래도 소통하는 부분이 네. 이쪽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네. 지역구가 동이 몇 개라 그래도
이제 다 살펴야 되겠지만, 두루 살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분들하고 소통이 더 많다라고 봐야죠. 그 둔덕동에 가장 조금 더 현안이 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둔덕동은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지만 90%가 아파트라서 이제 불악이라 그래봤자 이제 용수마을, 문치마을, 속견마을 3개밖에 없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10% 미만이니까 아파트 중심이니까 큰 아파트들은 민원이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시의원의 공동주택법상 시의원들은 예산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제 도의원님들은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도의원님들 손을 빌리는 거죠. 아파트. 물론 아파트에도 현안 사항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시의원들이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큰 건들은 구조상 못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그럴 때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이렇게, 예, 같이 민원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둔덕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적인 민원들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뭐 안길 포장이라든가, 뭐 우리 맨홀 뚜껑 표치,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포괄 사업비로 이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가장 둔덕동에 살면서 이제 곧 뭐 자그마한 걸 먹기를 했지만 또 가장 또 좀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둔덕동에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가 요즘 솔직히 그 전국에서 또한 외국인들 분들이 성지순례로 거쳐가는 곳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우리 6시에서 다크 투어리즘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한 10년 넘게 건립을 해놓고 유지 보수 이 부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도의원님의 손을 빌려서 저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좀 정비를 좀, 그래도 좀 모자라지만 대대적인 정비를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오고 가며 보면서 가장 눈에 보이니까 가장 제가 이거를 잘했다, 진짜 잘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를 성지순례로 오시는 분들도 이건 좀 깔끔하고 깨끗한,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희생과 사랑, 좀 논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선했다라는 게 제가 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평 쪽에 거기가 둔덕인가요? 어디? 저기 우리 역캠 전남대학교. 거기가 반 생활권 있는 쪽, 생활가 있는 쪽은 둔덕이고, 또 본관 있는 쪽, 미평하고 둔덕의 중간적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간에 항상 활기차고 뭔가 생기가 돌아가고, 그쪽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좀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역행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에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그 해당 주민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좀 오게 하니까, 이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예, 말씀 이게 지금 이제 둔덕과 미평의 중간 지점이 있지만, 이제 물론 말씀하신 학교의 학생 수들이 줄어드는 그런 네.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상권이 지금 미평 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지금 여기 전남대 같은 구조는 몰려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류 둔덕동이 둔덕 쪽 용수마을 쪽에 지금 저류지가 공사가 내년 상반기면 거의 완공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전거 길도 만들고 공원화를 시킬 거예요. 이제 나무를 식재를 할 건데, 그래 되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파크 골프장이 네. 그 옆에 조성이 된다라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스포츠하고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아마 뭐 갑자기 큰 뭐 상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먹고 마시고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해야만 되고. 학교 내에 있다가 파고 골프 치면 안 돼요. 해야 된다면. 좀 떨어져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데 네. 바로 뒤는 아니고 생활가 있는 쪽 안쪽이거든요. 이쪽 뒤쪽으로. 한번 부모님도 가보시면 한번 가보셔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이 발전하려면 지역에 이렇게 손길이 닿아야 되는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과 같이 이게 맞물려 안 가냐 그러면 같이 그렇죠. 상생을 해야 되니까. 상생을 예전에 우리 송환희 농원이 가장 최대 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학교 캠퍼스 내에 버스가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예, 많지는 않지만 지금 네. 다니고 운행을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좀 대학교 쪽에서 폐쇄적인 어떤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남대학교는 어찌 보면 지역민한테 뭐든지 환원을 하고 지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뭐라 해야 지원이라면 좀 뭐하고 아무튼 상생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랬으면 통합을 할 이유가 한 개 더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통합이 된 이후에 과연 그러면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라는 유상과 그 전에 통합 전에 대한 개별의 우리 지역만의 브랜딩화가 되어 있는 대학의 어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가치 통합의 시너지 또 통합의 목적 취지와는 상당히 많이 저는 많이 동떨어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거기가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이게 단순하게 지역구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네. 지역사회 문제가 좀 단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요 부분들은 뭔가에 대한 조금 깊게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전남대학교 그 여수 캠퍼스 네네. 총학생회장님의 취임식에 제가 네. 갔었는데 그 학생회장님이 이제 축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가 많이 소외되어 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 여수대와 전남대가 그 통합을 할 때 당시에 그런 약속 이행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젠 지역하고 대학교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동방상승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쪽이 지역구가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뭐 결정이 안 난 상태였지만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여수 시민 한 사람으로 또 정치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학생들 마음속에도 이게 축적이 돼갖고 아픔으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제가 이제 지역구가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고 밀습하고 그런 약속 불이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뭐 동료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전제가 되겠지만 그 지역의 우리 그 리더들과 같이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줬으면 저희들은 좀 증인 그리고 그 지역구 중에 3.1 묘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석유화의 어떤 인접해 있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인데 꼭 그쪽에 우리 의원님께서 별도로 생각하시는 지금 또 산단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산업 자체가 좀 재편되는 과정이고 해서 거기에 맞는 좀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산단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건 뭐 굳이 말씀 안 해도 전체적인 산단이 어려움으로써 여수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좀 한계를 좀 벗어난 것 같고 저는 산단 쪽인 건 전체적인 뭐 국가나 또 시에서 함께 생각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묘도 3일이 지역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쪽이 좀 이제 동이지만 차라리 돌산 면 쪽은 들어가는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3일동이나 묘도가 이제 다리가 넣어주면서 동일한 이유로 면에 대한 그런 혜택들을 좀 안 받고 있더라고요. 동일한 이유로. 그래서 그쪽도 한 분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서 민원을 제가 몇 번을 좀 봐드렸어요. 묘도하고 3일 쪽을 좀 봐드렸는데 이쪽의 민원은 큰 게 없어요. 예, 생활 민원이에요. 농로 확장이라든가 안기
묘도나 3일 쪽이 좀 지대가 낮잖아요. 이 표면이.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잠긴 현상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들을 포장, 이제 안쪽 길 포장, 완화시키 좀 높이는 거, 길을, 그런 거라든가, 또 바닷가 쪽이다 보니 방파제 쪽이요.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도 안전 파 같은 거를 좀 설치가 안 하는 곳들이 많아서 그걸 제가 좀 해드리고, 그랬고, 또, 삼일동 쪽은 그 잔해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한 3년 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게 다 밑에, 위에서 산에서 흙과 돌 이렇게 하고 유실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연찮게 민원을 받아서 또 관계 담당 부서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것이 지금에 와서 저한테 굉장히 득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분들하고 소통한 것이 지금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득이 됐고, 실질적으로 산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는 뭐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일 묘도는 광양 절차하고 근접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좀 설가루라든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못 갖고 있어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너무 커서, 저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을 덜 수 있는 생활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3일 쪽은 지금 2030에 이제 우리 쓰레기 징비리는 금지되지 않습니까? 금지되는 집에서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350톤짜리 소각로를 지금 현재 있는 그 3일동 그 위에 지금 현재 그 소각장 있는 쪽에다 옆에다가 지금 증설을 할 건데, 그런 부분, 이게 지금 100톤짜리 사용하고 있는 소각 150톤짜리죠, 여수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 양하고 350톤짜리 동시에 사용할 때는 이게 뭐랄까, 이거 환경 오염적인 부분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인근 주민들, 그러니까 상암, 호명, 뭐 잔해리 이쪽 분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분들이 이 자원회수 시설이 소각장이 설립되면서 지금 되고 있는 진행 과정에서부터 완공된 시점까지, 그리고 사회 활용 방안까지 이분들이 가는 그런 피해가 최소한의 어떻게 적게, 피해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전혀 안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덜 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좀 더 이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분들이 이런 거에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환경적인 뭐니나 그때면 이 땅 속으로 침하가 되면 식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분들이 이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건가, 그것이 저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행적인 게 있겠죠, 협의적인 게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여수시나 또 아니면 산단하고 근접해 있는 도시다 보니 산단하고의 그런 소통의 문제, 예, 그리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뭐 좀 호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래도 뭐 지지 성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면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평하고 묘도 3일은 제가 이제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이제 있었음을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역구가 됐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집 살림 살듯이, 예, 제가 삶 살아봤고, 여지껏 이쪽 미평 묘도 둔덕 이쪽에 여성 의원님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남성 의원님들이셨는데 여성 의원을 한번 만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집 살림을 살듯이 잘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사소한 민원이라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열정을 갖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체계를 방안을 모색해주고, 예,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또 제가 이제 둔덕동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가 30년 동안을 거주하다 보니까 둔덕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세세하게 좀 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 둔덕동의 염원이었던
20여 년 동안에 둔독동 출신의 시의원이 없었다는 그 점을 우리 주민들이 아셔가지고 이번 둔독동에 우리 시의원 한번 만들어보자. 둔독동 출신에. 그래서 우리가 둔독동을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 미평묘도 살멸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제가 의회 부대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 마음, 지금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시민들과 발 맞추고 더 낮게 그리고 길을 열고 발로 뛰겠습니다.